뭐 586, 686 운동권은 청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운명 의원들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등으로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서른 민주당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저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민주당의 갈등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임종석은 사실 86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공천을 하면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커지면서 그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전략인 정권 심판론과 충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탈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탈당하지 않을 것 같고, 당에서도 임종석을 공천할 경우에는 그도 지금까지 논란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만약에 공천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그룹의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때, 이번 기회에는 임종석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전현희 전 국민의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걸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당은 아마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바뀌는 순간에 다 흔들리거든, 판이. 임종석이가 왜 국회에 들어갈까? 임종석은 다음 당권에 관심이 있어요. 다음에 당권에 관심이 있고, 자기 대선 후보도 본인이 만들어보고 싶은, 본인도 뛸 수도 있고, 네. 지금 당내 대선 주자가 없어요. 이재명 외에는. 그까지 길게 본다고 하면은, 진짜 탈당해가지고, 이낙연 쪽으로 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이재명이가 저렇게 해서 당을 한 거 망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자신들이 패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죠.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든지 아니면 백의종을 하겠다. 저는 후자, 당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네.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백의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네. 임종석에 대한 당내 당심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국민 여론도 역시 임종석은 그릇이 크구나. 이게 당내 규칙이란 말이에요, 규칙.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규칙일 수밖에 없어요. 백의종을 하자, 이번 기회는. 그러면은 총선 이후에 당 대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어요, 또.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뭐 과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역사적 사례에서 보면 그런 형태가 가장 리얼하게 전달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금 상황 같은 데 가서 이게 가능성이 없다면 나가서 탈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구상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뭐 심판받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이게 공천이 시끄러우면은요, 20대 총선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2배가 넘었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김무성이가 막 부산 내려가고 옥새 파동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공천 갈등이 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조용한다는 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겠죠.